이 영상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픽션이 가미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카자흐스탄의 한 사무실 알렉산드르 페트로프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구소련 항공연구소 출신의 그는 지난 30년간 국제 분쟁 지역에서 드론과 미사일 잔해를 분석해온 기술자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순수한 기술인으로서 그의 눈은 정치적 편견보다 물리적 증거를 본다. 그날 아침 세계 각지의 통신망을 통해 한 장의 사진이 퍼져나왔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이었다.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물체 전 세계 언론은 술렁였다. 이게 정말 어느 나라 것인가? 누가 보낸 것인가? 알렉산드르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모니터를 확대했다가 다시 축소했다. 그리고 다시 확대했다. 부품의 배치, 용접 흔적, 도장의 벗겨짐. 모든 디테일을 들여다봤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중얼거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직감했다. 이건 군용기가 아니다. 그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민간 드론의 구조다. 그럼 누가? 왜? 알렉산드르는 창문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초원을 바라봤다. 그 멀리 한반도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을 흔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30년을 기술자로 살아오면서 그는 알고 있었다. 이런 일들의 뒤에는 항상 계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산의 목표는 대개 하나였다. 심리적 동요, 불신, 혼란. 며칠이 지났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공개된다. 남측의 입장이 현명하다. 도발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올바른 판단이다. 언뜻 들으면 칭찬처럼 들린다. 마치 자신들의 행동도 도발이 아니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이다 미묘하게 책임을 흐리면서 동시에 한국의 절제된 태도를 인정하는 척한다. 이것이 외교의 미학이다. 알렉산드르는 이 담화를 읽으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30해를 국제 분쟁의 한복판에서 보낸 그에게 이런 언어 게임은 너무나 친숙했다. 그의 메모장에 펜을 집어들었다. 담화 분석 언어의 정치성이라고 적고는 다시 읽어 내려갔다. 이건 외교가 아니다. 그가 동료에게 전화로 말했다. 이건 심리전이다. 칭찬으로 위장한 압박, 즉 온순한 표현 속에 숨겨진 명분 쌓기다. 이 패턴을 안다 하지만 패턴을 아는 것과 대응하는 것은 별개다. 전화를 통해 동료가 물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은데? 알렉산드르는 침묵했다. 그것이 정확히 지켜볼 부분이었다. 이 압박에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감정적으로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다려보자, 그가 말했다. 진짜 드라마는 지금부터야. 그날 밤 청와대의 한 회의실.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경찰청장을 불렀다. 텔레비전 뉴스에는 긴급 국방부 회의 같은 자극적 제목이 붙었지만 회의의 진행은 의외로 차분했다. 감정적인 대응은 금지한다. 우리가 뭘 했든 안 했든 증거로 말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그것을 보고 있다. 명령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군용이든 민간이든 정치적으로 편한 결론이 뭐든 상관없다. 진실을 밝혀라. 그게 우리의 강함이다. 알렉산드르는 이 소식을 한국 통신사를 통해 들었을 때 정말로 놀랐다. 30년간 그가 본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떻게 했는가? 미국. 즉각적인 성명과 함께 언론 활용. 러시아는 일단 부정하고 중국은 침묵과 국내 통제. 중동 국가들은 감정적인 격렬한 반응과 함께 여론 동원하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게 바로 이 순간 확인되었다. 이 나라는 증거로 말하려 한다. 알렉산드르가 기록장에 적었다. 그것만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가 드러난다. 그것은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신호였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신호. 진실에 기초하겠다는 신호.
세계에 보여주는 신호였다. 우리는 도발에 얼마나 강한가를 알려주겠다. 감정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국가 리더십의 안정감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한국 국방부는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항공우주 전문가들, 무인기 엔지니어들, 통신기술자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인기잔의 분석에 투입되었다. 비공식적으로 국제 전문가들에게도 조언을 구했다. 국방부의 브리핑은 정기적이었다 하지만 공개되는 정보는 신중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했다. 추측은 빼고 사실만 전했다. 무인기의 모터는 중국산 DJI 호환 부품입니다. 배터리도 민수용 규격입니다. 제어칩은 상용화된 모델입니다. 알렉산드르는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입수했다. 그의 휴대폰으로, 이메일로, 동료들의 메시지로. 그리고 그가 각 부품을 검토할 때마다 한 가지 결론은 더욱 명확해졌다. 이건 군용기가 아니다. 그것도 고급 군용기는커녕 고가의 민간 드론도 아니다. 조립형 드론이다. 부품을 따로 사서 직접 만든 유형이다. 드론 애호가들이 흔히 하는 방식이다. 알렉산드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동료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다. 이건 국가 차원의 행동이 아니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그가 말했다. 그럼 누가? 그건 수사관들의 몫이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한국 국방부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것. 이런 투명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화면 너머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알렉산드르는 과거를 떠올렸다. 2010년대 초 시리아 내전 반정부 세력이 사용하던 드론들. 겉보기엔 해외 지원국이 송장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2015년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분리주의 세력이라고 알려진 쪽에서 드론을 사용했지만 누가 정말로 조종했는지는 미스터리였다. 2020년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아제르바이잔이 드론을 사용했지만 그 뒤에는 터키가 있었다. 터키 뒤에는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었다. 이런 분쟁들을 보면서 알렉산드르가 배운 것은 하나였다. 표면과 내면은 다르다는 것. 공식 성명과 실제 의도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복잡성 속에서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드물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서두르지 않기. 증거 수집하기, 국제 협력하기, 투명하게 공개하기. 그리고 충분한 정보 없이 결론 내리지 않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세상은 모른다. 알렉산드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특히 정치적 압박 속에서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가.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국제보안 포럼에 올릴 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제목은 한반도 무인기 사건으로부터 배우는 위기 대응의 본질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북한은 계속 압박했다. 담화를 내보냈다.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성명. 또 다른 시위를 조직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다. 한국이 우리 무인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데 우리가 도발할 리 없다. 한국이나 미국이 조작했을 것이다. 악순환의 논리였다. 그리고 심리전의 기본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자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했다. 국방부 장관은 정기적인 보도 자료를 냈다. 객관적이고 담담한 톤으로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담겨 있었다. 군은 경계 태세를 유지했지만 과장된 움직임은 없었다. 전투기 출격, 대규모 훈련 같은 자극적인 행동도 없었다. 침착했다. 준비됐지만 도발하지는 않는 태도였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말했다. 만약 민간 단체나 개인이 무인기를 북측으로 보냈다면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라고 알렉산드르는 생각했다. 약한 국가는 자극에 큰 소리로 대응한다. 불안정한 정권은 감정적 표현으로 국민을 달래려 한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상대를 더 크게 비난한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강한 국가는 다르다. 한국의 언론도 흥미로웠다. 일부 보수 언론이 강경한 반응을 촉구했지만 주류 언론은 정부의 조사를 신뢰하면서도 비판적으로 지켜봤다. 정부를 무조건 따르지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도 않았다. 시민들도 불안해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국민이 정부를 믿는다.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국가 안정성의 기초다. 알렉산드르는 한 국제안보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전쟁을 겪어봤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70년을 분단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 나라는 불필요한 전쟁을 가장 잘 피하는 법을 안다. 감정 조절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으로, 강함이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침착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국방부는 추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무인기가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대한 정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 통신 기록 모두가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민감한 정보는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했다. 이것도 신뢰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다. 국제 전문가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나? 미국의 전략가들, 일본의 방위 전문가들, 유럽의 안보 분석가들, 호주의 인도태평양 정책 전문가들. 그들의 평가는 일관되었다. 한국의 대응이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강경했다. 한국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증거로 대응했다. 한국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급하지도 않았다. 한국은 국제사회를 믿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한국을 믿었다. 알렉산드르는 국제안보 저널에 분석 기고문을 냈다. 제목은 한반도 무인기 사건. 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냉정하고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강한 쪽은 한국이었다. 그리고 그 강함이 드러난 것은 자극적인 언사나 군사적 과시가 아니라 투명한 수사와 담담한 태도를 통해서였다. 이것이 현대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기고문은 국제안보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한 공감을 얻었다. 한국의 신문들이 이 기고문을 보도했다. 한국 시민들도 봤다. 저런 평가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중요했다. 자신의 국가가 어떻게 보이는지, 왜 그렇게 보이는지 아는 것. 저는 알렉산드르 페트로프입니다. 국제 무인항공기 분석가. 구소련 붕괴 후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순수한 기술자로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명확히 봤습니다. 첫째, 감정 대신 사실을 선택했습니다. 언론은 자극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은 강경함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증거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둘째, 속도 대신 정확성을 선택했습니다. 투명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셋째, 자극 대신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국방부의 브리핑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군부, 정보부, 경찰이 각각 움직입니다. 경쟁하기도, 충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기관이 같은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진실 규명 외에 지도자의 명확한 신호 때문입니다. 이것이 강한 국가입니다. 약한 국가는 기관들이 제각각입니다. 신호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국민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지도부가 책임지고 있다.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을 흔들려던 것,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던 것은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그 과정에서 국가의 품격을 증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눈에 한국이 어떻게 비쳤는지 저는 세계 여러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 일본의 방위 분석가들, 호주의 인도태평양 연구원들, 유럽의 정책 기반자들,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 바르게 대응했다. 약함은 감정으로 나타나고 강함은 침착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약함은 큰 목소리로 나타나고 강함은 명확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 경력에서 저는 많은 국가를 봐왔습니다. 강대국들도 중견국들도 소국들도 하지만 이 정도의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관리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특히 분단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매 순간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환경에서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의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건드리기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단단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고 그 경험으로부터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안보 위협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위기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감각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매 위협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되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공포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앞으로의 수사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는 봤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이죠. 차분함 속에 강함, 겸손함 속에 자신감, 그리고 진실 앞에 일관성. 이런 나라를 흔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미래를 지켜볼 것입니다. 기술자의 관점에서, 하지만 동시에 깊은 관심과 존경으로.